안녕하세요. 김현우 수익연구소의 오대표입니다. 7월 15일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전체적으로 견조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0.2% 상승, S&P 500 0.14%, 나스닥 0.27%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하락의 기조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런 형태. 그러나 치고 나가는 흐름도 보여주지 않고 있죠. 미국은 관세 협정에 대한 유예를 이제 8월 1일자로 정해놓고 각국과 관세 협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관세 협정에 대한 낙관론이 퍼지면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밤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니까 CPI 발표를 기다리면서 상승도 제한적인 그런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미국 증시에서 상승 주도했던 섹터를 보게 되면 다우지수에서 이제 금융이 눈에 띄입니다. 금융 서비스 상업은행, 은행이죠. 은행 쪽이 좀 올랐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을 보게 되면 IT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이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AI 관련한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과 그리고 은행주가 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증시에서도 미국 증시의 상승했던 섹터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들은 지고 있고 또 개별 종목들이 우후죽순 상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등락률 상위를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 증시에서 상한가를 시현했던 종목은 SGA 솔루션즈, 스맥 이렇게 나오는데 SGA 솔루션즈는 보안 관련 종목이죠. 보안 관련 종목인데 SGA 쪽에 M&A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SGA 그룹, SGA 솔루션즈 기대감이 있다. M&A 기대감 때문에 상승했다라는 것. 스맥은 로봇 관련 종목인데 공작기계죠. 삼성과도 연관된 회사이고요. 스맥은 로봇 관련주다. 55억 거래대금을 일으켜서 상승을 했으니까 오늘 장 초반에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죠. 아이즈비전 통신 관련 종목이고요. 5억 정도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일동제약, 제약바이오 이렇게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들을 보니까 어느 한 섹터에 집중된 건 아니구나. 보안 관련주지만 보안 전체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M&A라는 속성 때문에 SGA가 뜨고 있기 때문이죠. 스맥은 로봇주지만 로봇의 대표 종목은 아니죠. 스맥은 내부적인 강한 호재가 있어서 상승했을 것이다 보는 거죠. 일단은 시간에서 SGA 솔루션즈, 스맥, IG비전 이 세 종목 정도가 보이네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으로 세 종목 정도가 보인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을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밝혀드린 바와 같이 주봉에서 갈 수 있는 라인 저항 라인 여기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드렸죠. 그 1409군, 1395원, 1394원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우리 증시가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는데도 그렇게 하락을 하지 않는 원달러 환율의 상승 궤도에 맞춰서 같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희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원달러 환율과 주가 지수는 반대죠. 반대의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우리 증시도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는 그런 이상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반대의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원달러 환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 우리 증시는 반대로 상승을 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상승이 제한되는 이제 저항 국면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이 저항 라인에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상승하는 경우에 우리 증시가 하락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유의해야 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냥 상승의 곡선이 가파른 모습이 아닙니다. 상승 각도가 낮아지고 있어요. 전고점, 최고점인 3,316포인트를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유념해야 될 것은 이 쌍봉의 형태가 나올 수 있다. 상승을 하고 있지만 힘에 붙이는 모습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될 구간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이 지금 월봉 상황인데요. 월봉에서 봤을 때 추세선 연결을 해보면 이런 모습인데요. 추세선 상단에 이제 거의 다가온 상황이죠. 그리고 월봉에서 추세선 상단과 그리고 일목균형표의 구름청 상단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라는 거 뭡니까? 과거의 매물, 거래가 되었던 흔적을 앞으로 내주죠. 그게 선행 스팬 1, 선행 스팬 2 이렇게 구름대가 형성하면서 과거에 거래되었던 흔적들을 앞으로 보내주니까 저항을 미리 체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월봉에서 구름층 상단
매물대까지 상승은 보이지만 저항 영역도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이제 저항 라인에 돌입할 수 있겠구나. 코스피는 쌍봉을 만들고, 그리고 코스닥은 추세 연결선, 그리고 구름층 상단에서의 저항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항 라인이라는 것은 아예 상승을 가로막는 그런 라인은 아니죠. 단기적으로 상승의 추세를 훼손할 수 있으나 눌림 이후에 다시 상승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스윙 관점에서는 상승의 제한 포인트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눌림목 이후에 다시 상승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주가 지수에 대한 대비는 단기적으로 상승은 열려 있지만 스윙 중기적인 패턴에서는 하락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에서는 이제는 하락을 대비해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는데, 그동안 1차적으로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가 조방원이었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 그 다음 최근에 반짝 상승했던 섹터가 IT 반도체였죠. 그럼 주가 지수가 방향성을 전환해서 스윙 패턴으로서의 하락으로 전환될 때 그 틈새를 치고 들어오는 섹터가 무엇일까? 저는 그 섹터를 바이오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가 이제 상승을 주도할 만한 그 섹터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에서 시초가로 들이댈 만한 종목을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장이 시작되기 10분 전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그 종목은 바로 이뮤논시아입니다. 이뮤논시아 시초가 진행할 종목으로 안내를 드립니다. 이뮤논시아 이제 NXT 시장에서 장전 정규 시장 시작되기 전 8시에 개장하는 NXT 시장에서 6,040원 8.4%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정규 시장에서는 이제 5,900원대에 시작을 하려고 하죠. 이뮤논시아는 시초가에 일단은 진행을 해도 괜찮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초가에 일단 진행을 하고 이제 2차 매수 타점도 제가 잡아 드리니까요. 그럼 2차 매수가는 장 흐름을 보고 제가 또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이뮤논시아는 일단 시초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2차 매수는 장 흐름을 보고 대응합니다. 어제 수익을 냈던 우리 종목 있죠? 어떤 종목이었습니까? 우리가 시초가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눌림에서의 눌림 상황에서 2차 매수가를 잡아서 수익을 내줬던 어제의 종목이 바로 한국화장품 제조인데, 한국화장품 제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자면 어제 시초가 정규 시장 시초가에 들어갔죠. 72,200원인가 들어갔을 거예요. 9시 땡 하고 시작했을 때 71,100원이군요. 71,100원에 들어갔다가 눌림 이후에 지지 라인을 미리 안내를 드렸습니다. 어느 라인에서 들어가자 5분봉 15분봉에서 미리 알려드렸던 자리가 있습니다. 어제 바로 7월 14일자에 매수 타점으로 안내 드렸던 그 자리에서 섞고쳤죠. 그러면서 우리가 수익을 내고 나왔단 말입니다. 수익을 내고 나왔던 타점 바로 이 자리 또는 71,300원 NXT 시장에서 올랐다가 눌렸다가 다시 반등한 자리 다시 71,000원대까지 다시 왔죠. 그러면서 2차 매수를 잡아들이면서 3% 이상의 수익을 냈단 말이죠. 그래서 시초가에 매수했다가 눌리면 2차 매수를 통해서 판단을 낮추고 상승할 때 빠져나오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2차 매수 반드시 2차 매수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시초가 매수해서 바로 치고 나가면 거기서 차익을 실현하고 또 우리가 예측한 것과 반대로 갔을 때는 2차 매수 타점까지 잡아서 대응하는 겁니다. 제재수 기기 스시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제재수 기기 스시 기기 스까지 부합되는 종목을 시나리오 전략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제재수 기기 스 재무 재료 수급 기술적 위치 끼부림 스케줄까지 보고 대응하는 건데, 이뮤논시아는 유한양행의 자회사입니다. 유한양행의 자회사고 상장되기 전에 이미 기술 수출 계약을 이뤘던 종목입니다. 무려 5,400억 기술 이전 빅딜을 했죠. 중국 회사와 중국 항암제 기업인 3D 메디슨과 5,400억 기술 수출을 했던 회사예요. 근데 시총이 지금 4,300억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제약바이오에서 기술 수출을 하면 기술 수출 금액만큼 시총을 형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 시가총이 4,300억이에요. 기술 수출은 5,400억을 이뤘기 때문에 5,400억, 시가총이 5,400억까지는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상장 이후에 8,300원까지 올랐었죠. 그것은 기술 수출을 근거한 겁니다. 기술 수출을 5,400원 했기 때문에 상장한 이후에 8,300원까지 갔던 거예요. 시총이 5,400억에서 6,000원까지 갈 수 있었던 배경인 것이죠. 기술 수출 5,400을 이뤘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 회사와 1차적인 기술 수출한 이후에 이 행보가 중요한 겁니다. 미국 임상종양학회에서 이뮤논시아의 IMC002라는 이 제품을 임상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고, 글로벌 무대에서 약효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면역 항암제
항암제에서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 상황이고 1차적으로 중국과 기술 수출했고 다음 기술 수출에 기대되는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도 이제 진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뮤노시아의 앞으로의 그런 행보가 기대가 된다. 기술 수출은 이미 중국과 5,400억 이 쾌거를 이뤘는데요. 다음 기대되는 타겟은 미국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뮤노시아는 차세대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 회사이다라는 것이고요. 이렇게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 회사 유한양행의 등을 업고 있다. 그래서 개발하는 데 있어서 임상하는 데 있어서의 그 비용 부분도 걱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탄탄한 재무 구조를 기반하고 있는 유한양행을 등에 업고 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은 이 이뮤노시아 자체적으로는 재무적인 부분은 약하죠. 지금 단계에서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기술 수출을 통해서 이제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흑자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음 타겟은 미국 시장이니까 그런 기대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재무적인 부분은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특히 제약바이오의 재무를 볼 것이 아니라 제약바이오는 미래에 대한 것을 보는 겁니다. 미래 성장성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한 번에 기술 수출을 한 번을 통해서 재무 구조의 혁신을 이루는 것이 바로 제약 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미래 재무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제약 바이오는요. 지금 당장의 재무가 아니라 그래서 재무, 그다음에 재료적인 속성 종종 말씀드렸듯이 차세대 표적 항암제다. 차세대 표적 항암제에 대한 그 재료가 있구나. 1차 기술 수출을 이뤄냈고 다음 기술 수출을 이뤄내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자. 그다음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아직은 뚜렷한 수급 주체가 나오지 않고 있지만 외국인이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수급이 일어날 수 있는 그 종목이 바로 이뮤노시아입니다. 이뮤노시아는 외국인의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계속해서 외국인이 사들이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고 기술적 위치는 장대 양봉을 한번 만들고 눌림 이후에 5일선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5일선 위에 있고 과거에 거래되었던 흔적들의 그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 1차 저항 라인을 돌파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헤드앤숄더, 헤드앤숄더 왼쪽 어깨를 만들고 헤드를 만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 숄더를 만드는 헤드앤숄더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기술적 위치에서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상승하는 그런 패턴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다. 기술적 위치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량이 핵심이죠. 거래량이 실체고 주가는 그림자입니다. 주가가 실체가 아닙니다. 거래가 일어나는 거래량이 핵심이다. 거래가 크게 발생하면서 눌림목 이틀 동안 눌리고 오늘 이제 상승의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이미 NXT 시장에서는 8% 상승을 이루고 그 다음에 3% 빠진 겁니다. 그래서 5% 갭상승을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NXT 시장에서 이미 상승의 힘을 보여주었다. 끼부림 좋죠. 기술적 위치, 끼부림, 장대 양봉을 만든 이 끼부림이 있다. 그 다음에 눌림 이후에 오늘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제 시나리오 전략인데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고 대응하는 겁니다. 시초가는 5,900원 전후에서 시작할 때 들어가고 2차 매수는 눌림에서 진행을 하는데 제가 2차 매수 타점은 이미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 빨리 2차 매수 타점을 안내 받으시고요. 최종 목표가 중요하죠. 최종 목표의 매도 타점까지 담당자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 담당자 직원에게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텔레방에 올린 종목들은 계속해서 수익이 잘 나고 있습니다. 꼭 수익에 참여하시고요. 빠르면 오늘 수익 나거나 2, 3일 내에 반드시 수익 나니까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하신 분들은 담당자에게 얘기해서 매도 타점을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후반까지 바로 슈팅 나올 후속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바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장초반 시작할 때 이 검색기의 종목들이 들어오게 될 거예요. 아무 무기도 없이 시장에 임하시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검색기 하나 정도를 갖고 계셔야겠죠. VI 관련주, 시초가 매매, 메이저 수급주, 장대 양봉 후 눌림목 돌파식 이런 검색식을 통해서 이 검색 엔진, 이 검색기를 통해서 걸려드는 종목들 그 가운데 선별하는 겁니다. 일단은 눈으로 보이는 차트, 기술적인 상황에서 빨리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재수 깊기 스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다음 매수할 때는 시나리오 전략대로 매도 타점까지 미리 계산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로 시나리오. 제재수 깊기 스시 마지막 부분 시나리오 전략이죠. 그래서 7가지의 매매 전략만 있으면 주식을 선별하기가 어렵지 않고 또 실질적인 대응도 어렵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제재수 깊기 스시에 부합하는 그런 종목을 매수하시기 바라겠고 1차 매수로 들어가서 바로 치고 나가면 수익권에서 매도하고 예측과 다르게 하락을 할 때는 2차 매수 타점을 정해서 매수해서 평단 낮추고 상승할 때 유의 빠져나오는 이런 플랜으로 단기 매매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 초반에는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는 종목 이렇게 많이 나뉘는데 그 종목들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검색기를 설정을 해서 걸려드는 종목들을 보고 그 종목들에 대한 대응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식 선별하는 방법, 주식을 대응하는 방법을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검색기를 갖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담당자에게 얘기하셔서 내방 신청하십시오. 선착순 5분께 검색기, 원하시는 검색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 4개의 검색기를 다 드릴 수는 없으나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검색기를 선택하셔서 하나를 선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장대 양봉은 눌림목 돌파식이 좋을 것 같다. 그럼 신청하시고요. 메이저 수급주, 기관과 외국인이 주로 매집하는 종목의 패턴, 이런 검색기 필요하시면 이 검색기를, 그리고 시초가 매매, 시초가에 치고 나가는 종목, 시초가에 기관과 외국인이 사면서 치고 나가면서 어느 라인, 저항 라인을 돌파하는 돌파 매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시초가 매매 검색기. 그리고 VI 관련주, 오늘 VI 걸렸는데 나는 2, 3일 동안 추적을 해서 1차 VI 걸리고 2, 3일 눌리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하는 그런 패턴의 종목들을 원한다. 그러면 VI 관련주, 이런 종목 검색기들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의 검색기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뮤논시아 시초가 얼마로 시작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뮤논시아는 시초가가 5,940원. 여러분 이럴 때는 시장가 매수로 하는 겁니다. 시장가의 매수 5,940원 시작을 했고요. 눌리면 2차 매수 타점을 안내를 드릴 겁니다. 일단 5,940원에 잡혔다. 이제 일문봉에서 치고 나갔다가 약간 눌리고 있습니다. 약간 눌리고 있고 NXT 시장에서는 6,040원까지 올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시초가는 5,940원에서 시작을 했다. 그리고 6,030원까지 NXT 시장에서 올랐던 6,040원에서 한호가 부족한 6,030원까지 올랐습니다. 시초가 5,940원에 매수, 이제 많이 눌리는 자리가 있다면 2차 매수 타점 등 안내를 드릴 거예요. 일단은 시초가 5,940원에 매수가 되었습니다. 1차 매수 5,940원에 매수가 되었고, 이제 거래량의 흐름을 봅니다. 거래량 흐름. 자, 거래량을 보면 지금 31%예요. 어제 거래량 대비 31%의 거래량이 나온 겁니다. 거래량은 좋죠. 이 거래량을 해석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사들인다. 누군가 많이 사들인다. 또 하나는 이전에 샀던 주체가 매물을 내놓고 있다.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죠. 그럼 매물을 내놓고 있다라는 해석을 한다 그러면 주가는 크게 밀려야 되죠.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주체, 이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주체가 오늘 물량을 쏟는다 그러면 지금 거래 대금에서의 유의점, 어느 매도 주체가 물량을 내놓고 있는가, 그것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7월 10일자에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주체가 오늘 물량을 많이 내놔야 되는데 그렇게 물량을 많이 내놓는 흔적은 아니다. 수급 상황을 봤을 때. 자, 이뮤논시아 눌림목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2차 매수 타점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눌림목에서 이제 2차 매수 타점을 안내 드릴 거예요.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이뮤논시아 이제 5,800원도 왔죠. 이 시초가는 5,940원에서 매수가 됐습니다. 매수가 됐고 이제 눌림목이 발생하고 있는데 눌림목에서 이제 2차 매수 타점을 제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물론 담당자를 통해서도 이미 안내 받으셨겠지만, 자, 2차 매수 타점 제가 안내 드릴 테니까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요. 2차 매수 타점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2차 매수 타점은 5,750원 부근입니다. 5,750원 전후한 자리. 자, 5,750원 전후한 자리에서 2차 매수 타점을 잡겠습니다. 1차 매수는 시초가에 들어갔죠? 1차 매수는 5,940원에 들어갔죠? 5,940원 시초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2차 매수는 5,750원 전후한 자리, 5,750원 전후한 자리, 5,760원도 괜찮겠네요. 왜냐면 1차 매수 40원, 60원이니까 이걸 통해서 좀 평단을 빠르게 계산하는 거죠. 평단은 얼마죠? 여러분, 평단은 5,800원대가 될 텐데, 여러분 5,760원, 오늘 저가 2차 매수 타점 5,760원 전후입니다. 1차는 5,940원, 5,770원까지 왔나요? 5,770원까지 왔는데 지금 매수하셔도 되겠습니다. 5,800원대 매수하세요. 5,800원대. 5,760원부터 5,800원 사이. 여기서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800원. 만약에 5,760원 전후에서 매수를 못했다. 그러면 5,800원 전후에서 2차 매수를 하시기 바랐습니다. 그럼 평단은 5,870원. 자, 평단은 5,870원으로 만드세요. 자, 5,870원, 평단 5,870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이뮤논시아 오늘 흐름 괜찮다. 장 초반에 상승했다가 눌렸으나 2차 매수 타점까지 진행을 해서 평단 5,870원을 만들고 이제 수익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뮤논시아 궁극적인 매도 타점은 담당자에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현재 시가총액은 4,300억 정도가 되는데
했는데 기술 수출을 5,400억을 했다라는 것.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으셔야 됩니다. 어디까지 가겠구나. 그리고 1차 기술 수출은 중국 회사와 했고 2차 기술 수출은 미국 회사와 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제 올랐던 코스피가 눌리고 어제 하락했던 코스닥은 반대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좀 다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이 동반 상승하지 않고 어제는 코스피만 상승, 오늘은 코스닥만 상승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어요. 기존에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주도주들이 조정을 보이고 이제 그 틈새로 제약바이오가 상승할 수 있다는 관점에 제가 안내를 드렸죠. 기존 주도주들에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관점을 우리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세 협정이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수출주들은 불안합니다. 자동차 쪽도 그렇고 또 반도체 쪽도 그렇고 수출 주도형의 그런 섹터들은 쉽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관세 협정 이후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미국과 관련해서 LNG, 알래스카 LNG 그리고 조선 쪽 미국과의 협력이 되는 쪽은 괜찮을 수 있겠죠. 또 방산도 괜찮을 수 있고요. 기존 주도주들이 지금 눌리고 있지만 우리 시장을 다시 상승을 주도했다는 섹터는 역시 조방원이기 때문에 조선, 방산, 원전이 눌릴 때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관세 협정과 관련해서 협정이 된다 하더라도 관세가 올라가는 것은 불가피한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가 쉽지 않죠. 관세가 오른다라는 것은 물가 상승에 압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럼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리 인하는 쉽지 않다. 그래서 금융 섹터가 오르는 거예요. 금융 인하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금리의 상승이 오히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주가 또 오르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물론 금리 인하가 되면 실질적인 혜택을 받는 쪽은 뭐 수출주도 되겠고 그리고 바이오 쪽이 특히 또 금리 인하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금리 인하 혜택을. 왜 그러냐면 금리 인하가 되면 자금을 수혈받는 데 있어서 저금리로 자금의 대출이 좋아지게 되죠. 바이오 업종은 특히나 자금 압박에 시달리기 때문에 어디선가 대출을 필요로 하는 쪽이 특히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하 수혜는 제약 바이오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면온시아 이제 5,840원 부근으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기 매도 타점 그리고 수익 매도 타점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담당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차 매수 타점까지 안내를 드려서 현재 평단은 5,870원, 5,870원입니다. 자, 5,870원이고 이제 수익은 분봉을 통해서 그리고 저항 라인을 통해서 수익을 거두는 겁니다. 수익을 거두는 저항 라인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는 제가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이평선 기준으로 중장기 60, 120, 240 라인, 그다음 일목균형표의 구름층, 상단, 선행스팬 1, 선행스팬 2, 또 기준선 자리,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대응을 하는 건데 자, 힌트를 드리자면 일봉 상황에서 이러한 패턴을 이면온시아가 보여주었어요. 그럼 여러분 차트에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피보나치가 있어요. 피보나치 조정대 라인을 그려보는 겁니다. 조정대 라인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도 그려봅니다. 조정대 라인을 그려서 라인이 형성되죠. 이 형성된 라인들이 다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나온 라인이 아니라 23.6%, 38.2%, 5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61.8%. 그래서 이 라인들이 다 피보나치 되돌림 비율로 저항 라인에 걸릴 수 있다. 피보나치도 대응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매물대 그리고 자릿수 쌍봉, 삼봉 이렇게 저항 라인을 그리고 대응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 타점은 담당자에게 얘기를 했으니까 매도 타점을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우리는 평단을 5,870원으로 만들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반에는 좀 눌림이 발생하지만 어느 순간에 치고 나갈지 모르니까요. 이면온시아 잘 매수해 두었다가 치고 나갈 때 매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라이브 방송은 이제 마감을 하겠지만은 이면온시아는 수익이 날 것이니까 꼭 수익에 참여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색기에 걸려드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에너지 섹터를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검색기에 걸려든 종목들 중에서 거래량이 좋고 제재수 깊기 스시에 부합하는 종목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1차 매수는 이면온시아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첫 번째 종목은 이면온시아하고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안내를 드리자면 산일전기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산일전기 1차 매수 지금 자리에서 1차 매수 안내를 드립니다. 자, 산일전기 현재가 93,500원 전후한 자리죠. 93,300원 1차 매수 93,3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산일전기의 제재수 깊기 스에 부합되는 종목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재무구조 굉장히 괜찮습니다. 올해는 작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입니다. 재무 좋고 재료 좋고 변압기
엄청 팔리고 있죠. 엄청 팔리고 있고요. 수급 좋고 기관 외국인 사고 있고 기술적 위치 이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돌파 매매가 가능한 상황이다. 돌파 매매가 가능한데 과거 끼부림은 그냥 한눈에 볼 수 있죠. 그럼 매도 타점을 어떻게 잡아가느냐 이렇게 지금 제가 월봉에서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는데 고점 두 개를 연결한 이 추세선 있죠. 이 추세선을 쭉 그어보면 저 세 번째 고점 아직 안 닿죠. 이렇게 1, 2, 3 고점까지 갈 수 있는 이런 패턴의 종목입니다. 기술적 위치 괜찮다. 저 삼봉을 만드는 저 자락에서 끝자락에서 매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과거의 끼부림도 굉장히 괜찮다. 스케줄 수출에 대한 계약이 계속 나오고 있는 종목이 바로 산일성입니다. 제재수, 키키스, 시나리오 전략,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나리오 전략, 고점을 향해 갈 때는 1, 2, 3 월봉에서의 삼봉 매도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한다. 물론 눌림까지 생각을 해야 되죠. 눌리는 자리에서는 2차 매수를 하는데 2차 매수 타점은 담당자를 통해서 안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산일전기 93,300원에서 매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민온시아는 평단 5,870원을 만들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민온시아 평단 5,870원. 두 번째 종목은 산일전기 93,300원 매수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텔레그램 방 들어오셔서 또 후속주 확인하시고요. 텔레그램에서 또 슈팅 나올 후속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